네, 안녕하십니까. EMC 그린플럼의 박준사입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을 주셨는데, 어찌 이전 세션들 다 괜찮으셨습니까? 예, 제가 듣기로 방금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이렇게 자리에 앉는 것도 상당한 경쟁률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제가, 정말 중요하신 분들을 많이 오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요즘에 빅데이터 참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EMC도 이제 빅데이터 전문 기업이라고 요즘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갖고 있는 솔루션을 통해서 실제로 각 고객분들께 갖고 있는 기업에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순서는 아무래도 좀 제일 궁금하신 게 최근 트렌드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더 중요한 것은 트렌드는 뭐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이미 다 소개하고 있을 겁니다. 뭐 의료 쪽이라든지 바이오 쪽이라든지 뭐 금융 쪽이라든지 통신 쪽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얘기를 이미 하고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미 빅데이터 팀들이 들어가서 이걸 분석하고 어떤 베네핏을 실제 고객분들에게 드렸는지에 대한 그 사례를 갖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실제로 사용되어진 저희 솔루션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결론 마치겠습니다. 뭐 빅데이터라는 단어 자체는 각 기업마다 참 그리고 또 공인 인증기관들이 많은 얘기를 서로 다르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일부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한국 상황에 맞게 모든 데이터 사이즈가 1000TB 이상이라고 해서 그게 정말 빅데이터냐? 꼭 그렇진 않죠. 이미 그 전부터 10년 전부터 만약에 1페타 이상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데이터가 그럼 그게 빅데이터였느냐? 사실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는 정의를 못합니다. 제가 볼 때에 가장 그래도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맥킨지 보고서에 보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으로 분석하기 좀 어려웠던 새로운 유형들이 최근에 많이 나타나더라. 그 첫 번째는 데이터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보관 주기에 대해서 실제로 비즈니스 현업 담당자들이 보관 주기도 길게 요구하고 더 복잡한 분석을 요구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전통적인 솔루션으로는 그 성능과 비즈니스 니즈를 다 못 맞추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 패러다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게 하나이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있던 기업 내에 있는 데이터들 중심으로 주로 거래 데이터죠. 그게 뭐 통신이면 CDR이고 은행 같으면 우리 같으면 예금이나 적금이나 뭐 대출이라든 그런 트랜잭션 데이터들이 될 거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갖고 주로 분석을 했는데 그 외에 이제는 우리 기업 외의 데이터들 예를 들자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데이터라든지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도 되고요. 또 기업 내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엑셀 시트나 뭐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모든 데이터들도 기존에 분석하지 못했던 영역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면 그 전체 데이터를 합쳐서 우리는 빅데이터다라고 하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한국 시장에 잘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마 이미 데이터 웨어하우스 부분을 이미 구축하고 운영하고 계신 고객분들이 많으실 텐데 보시면 성능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분석과 더 긴 데이터들을, 오래된 데이터들을 같이 분석하고자 할 때 많은 이슈들이 분명히 같이 발생할 겁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투자도 했을 거고요, 분명히. 하지만 거기에 대한 실제 성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집중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너무나 잘 알겠지만 소위 말하는 비정형 데이터 분석이라는 겁니다. 뭐 여기서 보시다시피 페이스북에 일일이 뭐 100테라씩 증가한다. 트위터는 하루에 3,500억 건의 실제로 트위터가 발생되더라. 이러한 데이터들에서 우리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이분들이 하는지를 하고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면 우리의 기업 내의 가치와 또 우리 기업에 대한 좀 더 나은 밸류를 고객들한테 상품이라든지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데이터가 새로운 앞으로의 우리에겐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거를 포트폴리오를 갖고 왔을 때 총 8가지를 갖고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을 좀 더 나은 개선된 방법, 즉 무슨 얘기냐면 병렬 처리하는 아키텍처를 가져서 기존의 대용량 데이터의 약한 부분인 I/O의 밴드위스를 넓혀보자. 이러한 부분이 있는 그린플럼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명이 그린플럼입니다. 한국말로 바꾸면 매실이고요. 그래서 여기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지금 라인을 보시면 다 그린플럼이라는 단어를 갖고 시작했을 겁니다. 처음에 이 그린플럼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그린플럼 하둡, 요거는 이제 아파치 하둡입니다. 요즘에 뭐 많은 얘기를 합니다. 어느 이제 회사들은 이 데이터를 아파치 하둡은 좀 오픈소스이니까 좀 불편하지 않느냐. 그래도 불구하고 저희가 현재까지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익숙해져 있고 학계나 또 기업 쪽에서 봤을 때 가장 유용한 솔루션이 그래서 하둡 솔루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 분석에 대한 두 가지 솔루션, 그리고 이 제품들 전체를 코디네이션 해주는 이제 코러스라고 하는 제품이 있고요. 요거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든 게 이제 유니파이드 어널리틱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요거는 사실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서 비즈니스 하는 거고, 요거는 CS하고 저희하고 연결을 해서 요즘에는 이제 CS의 하이 퍼포먼스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 상세한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처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DB에 넣는 데이터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인데 조금 어려운 말로는 이제 MPP라는 아키텍처를 쓰고 있습니다. Massively Parallel Processing. 그래서 쉽게 말하면 대용량 병렬 처리하는 아키텍처를 갖고 있다. 국내에는 이미 삼성생명이나 삼성전자나 그리고 이베이 코리아 같은 유수의 기업들, 11개 기업들이 저희 제품을 이미 쓰고 계시고요. 비정형 데이터 분석은 최근에 이제 하둡이라는 제품이 나온 지가 한국에 들어온 지 한 6개월 됐습니다만, 저희도 올해 안에는 한국에 이런 하둡 고객을 아마 올해 안에 2-3개 정도를 만들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해외 같은 데는 이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나 선가드나 JP 모건이나 이런 데는 저희 제품을 이미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품들을 실질적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분석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저희 협업 관리 툴을 지금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뭐 코러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요거는 좀 뒤쪽에 제가 데모할 때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마치 페이스북처럼 생겼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 프로젝트를 하든지 하둡 개발 프로젝트를 하실 때 보통 보면 분석 설계 몇 개월, 그 다음에 구축 얼마, 그리고 요거 테스트 얼마, 그 다음에 실제로 병행가도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한 6개월 정도 이상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실제로 그런 방식도 여태까지 진행해 왔는데 점점점 고객의 니즈는 계속 변하는데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단축시킬 수 있을까 해서 만든 게 이 페이스북 같이 생긴 이 코러스 제품인데요. 내용은 좀 뒤에 제가 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사람들이 우리 페이스북의 좋은 점은 저랑 함께 있는 지인들한테 제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같이 전파되고 그 내용들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실제 6개월을 1-2개월 내로 줄일 수 있도록 그런 형태를 만들어졌습니다.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소프트웨어 단체로만 해도 분명히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지만 실제로 최근 트렌드를 보면 하드웨어하고 같이 합쳐진 일체형 어플라이언스로 제공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원스톱 서비스와 그리고 최적화된 성능을 그대로 다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하드웨어와 같이 일정시키는 것이 이 유니파이드 어널리틱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제가 보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예전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하는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참 많은 시간들을 투자했습니다. 저도 2000년대 후반, 90년대 후반부터 계속 데이터 웨어하우스만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좀 잘못한 것은 실제 비즈니스 요건을 갖고 몇 개 조금씩 진행해가지고 실제로 ROI가 잘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투자를 초기에 하셨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DW 무용론도 나오고 뭐 CRM 관점에 DW 왜 하느냐, 뭐 EDW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키냐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어떤 캠페인을 위하거나 프로모션을 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죠 타겟팅, 이탈률을 막으려나 타겟팅을 갖고 데이터를 찾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좀 있으면 이제 빅데이터 사례를 설명을 드릴 텐데 실제 데이터를 다 기업 내 데이터와 기업 외 데이터를 합쳐놓고 이 데이터 사이언스 팀이라고 하는 요즘 말하는 데이터 과학자들 팀이 계속 데이터를 핸들링해서 뭔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어서 주로 하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어떤 데이터가 왜 발생했느냐에 중점을 둔다면 이제 그게 아니라 향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예측하는 측면으로 더 나가고자 하는 것이 요즘 말하는 빅데이터 시대에 맞는 분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팀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것도 좀 뒤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일 궁금하실 게 그 사례 측면인데요. 미국의 통신사 중에서 T-모바일 사례입니다. 보통 한 3, 4등 안에 드는 큰 고객이죠. 여기에는 기존에 이탈 분석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탈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그 히트 레이쇼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실제로 요즘 시대에 맞게 이 빅데이터를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예측을 할까라는 측면에서 실제로 이제 드라이브를 해봤는데 이탈 가능성이 있는 고객을 사전에 찾아서 방지하자는 것은 똑같습니다. 저희가 두 꼭지를 갖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가 4개월 안에 고객들이 이탈했는지를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고객들의 통화 기록을 다 찾은 겁니다. 실제로 어떤 측의 어프로치를 했냐면 저희 데이터 애널리틱스 랩이라고 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룹들이 들어가서 오픈소스 통계 패키지인 R에 GAM이라고 하는 이런 모델을 갖고 실제 T-모바일에 있는 통신사 모델을 빠른 시간 내에 모델화 시켰습니다. 이걸 갖고 약 100억 건의 데이터를 갖고 실제 통화 기록이죠. 이런 식의 소셜 네트워크 형태의 그래프를 구성을 했습니다. 즉 저랑 누구랑 가장 통화를 많이 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 지역에 사는지 얼만큼 자주 하는지 그 기간을 얼만큼 쓰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네트워크 형태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분석을 해서 기존에도 이런 데이터가 있었죠. 쭉 분석을 해보니까 뭐가 있냐면 기존에 이러한 통화를 서로 하던 사람들이 한 명이 이탈했을 때 요즘 말하면 국내 따진다면 결합상품이죠. 누군가가 떠나갔을 때 그 연결되어 있던 사람들이 떠날 확률이 기존에 원래 있던 사람들보다 7배가 높더라. 근데 이게 제가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당연히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또 얼마 전이죠. 그 통신사를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직접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실제로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쉽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R이라고 하는 게임 그 모델을 약간 SQL 형태로 좀 바꿨고요. 분당 50만 건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고객을 스코어링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치 이제 하나의 샘플화 되는 것이죠. 저와 함께 같이 연결되어 있던 모든 사람을 한번 샘플링 한 겁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통화하는 사람이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월별로 계속 4개월 동안 저희가 해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 시점에서부터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고 이분이 떠났다라고 생각할 때부터 우리가 빨리 이탈 방지 프로그램을 실행했더라면 분명히 고객에 더 떠나지 않고 유지시킬 수 있었더라. 이게 하나의 꼭지였고요. 또 한 가지는 뭘 했냐면 여기 슬라이드는 제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거는 당연히 CDR 데이터지 않습니까? 통화 기록인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되니까 SNS 데이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데이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의 고객과 실제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의 데이터, 고객 데이터를 다 일치를 시키면 상당히 좋아요. 우리 상품을 쓰고 있는 분들의 지인들끼리 계신 분들한테 마케팅하면 상당히 좋은데 현실적으로 이 아이디를 두 개를 매핑시키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데이터들은 그리고 연령대는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대부분 다 그걸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고객 데이터는 정확히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20대, 30대, 40대 이런 사람들이 지역별로 도대체 어느 회사의 통신사 제품들을 많이 얘기하고 이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런 얘기를 쭉 다 그룹핑해서 패턴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우리 고객들하고의 그룹핑하고 매치를 해서 이러한 것들을 같이 새로운 상품들을 만들고 하는 데까지 한번 2차 프로젝트까지 했었습니다. 현재 저희 제품을 쓰고 계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일본 NTT 도코모입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새로운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분석은 비슷한 거 했겠지만 좀 새로운 것들을 발췌를 했습니다. 여기는 뭘 했냐면 우리가 SMS, 우리가 문자 메시지를 많이 보내잖아요. 근데 한번 그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 기업 내 통신사 같으면 도대체 우리 고객들이 이 SMS에다가 무슨 얘기를 많이 할까? 이걸 한번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약 수백 테라의 데이터의 텍스트 데이터를 갖고 와서 실제로 이제 저희 같은 그린플럼 아까 말씀드린 하둡 제품하고 그린플럼 데이터베이스하고 같이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어 기반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본어에 어떻게 토큰라이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파싱 작업을 한 거죠. 그 파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오픈소스 패키지 중에 R 중에서 LDA라고 하는 텍스트 마이닝 형태의 분석 비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하고 나니까
요건 저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약간 한글을, 일본어 영어로 바꾼 거죠. 이러한 단어들이 그룹핑이 되어 있는 거를 이런 단어들 전체를 갖고 쫙 매핑 작업을 한 겁니다. 이러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그 단어의 그룹들이 생겨, 요것도 저희가 이제 약간 가공 작업에서 영어로 바꾼 겁니다. 해보니까 작년에 일본 대지진이 있어가지고 이쪽 대 연령 사람들은 주로 재난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 맞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젊은 사람들이 아마 자업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이쪽에는 실제로 스토리지라든지 가상화라는 단어들도 이 테크니컬 쪽에는 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고객들이 실제로 무슨 얘기를 많이 하는지 찾아서 새로운 어떤 상품이라든지 또 프로모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고자 함이었습니다. 호주의 텔스트라 사례인데요. 여기에는 또 다른 케이스였는데 뭐냐면 고객의 경험 분석을 좀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데이터를 실제로 통신사에 들어올 때 어떤 분은 웹페이지부터 먼저 들어올 수도 있고 어디는 통화를 먼저 시작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콜센터에 어떤 질문을 시작해서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다 연결을 해봤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실제로 웹을 통해서 들어와서 실제로 우리 통신 데이터 전화 기록, 그 다음에 콜센터에 들어온 것들, 그리고 CRM 형태에 들어왔던 것들을 한 줄로 다 이렇게 엮은 겁니다. 이래서 한 분을 긁었을 때 이 분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왔는지, 무슨 경험을 갖고 있는지를 다 내용은 다 텍스트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뭐 음성도 있겠지 않습니까? 이걸 다 모아서 분석을 하고 나니까 가장 고객들이 많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게 이게 붉은 선으로 만들어지고요.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경로를 빨리 못 찾거나 다른 형태로 이렇게 우회해서 상당한 많은 시간들을 소모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뭘 하고 싶었냐면 어떻게 하면 고객이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을 가장 빠른 패스로 우리에게 줌으로 인해서 실제로 고객의 경험을 좋게끔 만들도록. 이거는 부로 통신사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회사들이 다 해당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데이터들을 실제로 분석하는 사례도 저희가 진행해 봤습니다. 제가 여기 하는 건 대부분 다 저희 고객사들이고요. 그 싱가포르에 가면은 싱텔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긴 또 지금까지 한 거 완전 다른 분석을 했습니다. 전체에 이 우리가 그 SNS 데이터들 있죠. 뭐 블로그라든지 홈페이지 뭐 다 해가지고 마치 이제 구글에서 싱텔이라고 딱 치면 쫙 뜨듯이 이러한 데이터들을 갖고 우리 싱가포르 텔레콤에 대해서 평판이 어떤지를 찾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보시는 바가 상당히 나쁘다는 얘기가 많네요. 그럼 왜 나쁜지를 찾아야 됐습니까? 또 그 다음에 찾아서 데이터를 쭉 찾아보니까 뭐 통화 품질이 나쁘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경쟁사 제품보다 뭐가 나쁘다는지를 이런 거를 알아냄으로 인해서 새로운 우리의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이게 하는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가지 통신사 사례 갖고 제가 쭉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완전 제조적인 우리나라가 제조 쪽이 강하니까 여기서는 TSMC라고 대만에 가면 그 반도체 회사입니다. 우리가 삼성전자하고 같은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여기에는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제가 수율 분석 쪽을 구하고 싶었는데 그건 데이터 보안 관계로 못 얻었고요. 대신에 세 가지 중에서 나머지 두 가지인 데이터 로그 분석과 디스크 장애 분석을 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하둡 레이어 EMC 제품이죠. 그리고 그린플럼 데이터베이스 이 중에서 이 HBase라고 하는 노에스케일 DB하고 그린플럼 데이터베이스를 바로 연결시켜서 작업을 했습니다. 영문이긴 합니다만 그냥 그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로그 분석인데 요거는 또 다른 얘기일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얘기인데 제가 다 새로운 케이스만 찾았습니다. 뭐냐면 기업 내에 있는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쓰는 파워포인트, 엑셀, 뭐 텍스트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VDI 형태로 다 모아놓고 이런 분들이 계속 액세스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누구나 파워포인트 뭐 DRM 걸려 있습니다만 조금만 권한이 열리면 다 보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들이 올 때는 가장 중요한 파이낸셜 데이터들 누가 많이 보는지 진짜 권한 있는 사람들이 보는지 이걸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요한 데이터들이 권한이 없는 직원이나 외부 사람들이 보는 걸 방지하자 이런 측면에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는 저희 RSA라고는 보안 솔루션 제품을 이미 사용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제품하고 같이 연동을 해서 작업을 했고요. 네. 실제 어프로치 할 때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저희 빅데이터 어널리틱 팀이 들어가서 이 세그먼테이션에서
이쪽 그룹에 대한 고난 체계들, 이쪽의 고난 리스크 정도들 이런 것도 다 분류를 하고 누가 언제 이러한 데이터들을 많이 보더라. 사실 그게 어찌 보면 기업 내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 반도체 같은 데는 자료가 매우 중요하고 아주 민감한 자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들을 잘 보완하고 이거를 잘 관리하자는 측면에서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는 시스템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하드웨어들이 수만 개가 있습니다. 그 장비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수만 개의 장비들이 막 이상한 그 로고들 시스템 로고를 막 떨어뜨리죠. 장애도 날 수 있고 디스크가 나갈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근데 뭘 하고 싶었냐면 기존에 장애가 나면 이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얼럿이 들어오면 연락을 해서 들어와서 이걸 갖고 이제 고치죠. 장비를 고치면 사실 반도체 같은 회사들은 이게 빨리 가동이 돼야지 사실 다 돈이지 않습니까? 매출이 되는데 이게 사실 뭐 하루 정도 묵혀버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삼성전자도 함부로 제가 말씀드렸으면 대략 계산해보니까 하루 매출이 5천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시간만 써도 그게 얼마입니까? 손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 그 수만 개에 대한 시스템 로고들을 다 모아서 그러니까 지금 완전 새로운 개념이죠. 이 데이터를 갖고 언제쯤 장애가 나더라는 것을 예측하고 싶었던 거예요. 기존의 방식도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미리 예측이 해가지고 이때쯤 되면 이런 시스템들이 장애가 날 것 같더라 라는 것을 미리 대응하자는 겁니다. 그런 식의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했는데 실제로 그 가치는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서비스 데이터를 좀 하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데이터를 게더링 하는 것도 각 시스템별로 어디는 이만큼 떨어뜨리고 어디는 이만큼 떨어뜨리고 또 로스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데이터를 모아서 또 패턴화 시키는 것도 쉽지 않고 이거를 저희 하드과 이제 그린플럼 데이터베이스 갖고 했은 거고요. 요즘에 특별히 하드디스크 쪽을 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데이터량이 그 로그가 너무 많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중에서 일부가 로스가 되는 경우도 꽤 있었고요. 또 그리고 어느 특정 시스템에서 너무 많은 데이터가 나오고 어디는 좀 적게 나오고 이렇게 언밸런스도 좀 꽤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오늘 저희가 드렸던 그린플럼 데이터베이스, 그린플럼 하드웨어 UAP라는 것 같고 실제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샘플링 작업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습니다. 이 하드비라고 하는 여기 하드 파일 시스템입니다. 하드 파일 시스템에 그린플럼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드베에 있는 파일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폐쇄형 파일 시스템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NFS 이런 거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적인 파일 시스템인데 저기가 거기다가 external table 펑션을 넣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린플럼 쪽과 관계없이 하드 파일 시스템에다가 create external table 그리고 어느 디렉토리에 무슨 파일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린플럼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하드 파일 시스템에 있는 그 파일이 테이블처럼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가 쉽게 그린플럼 DB에 있는 데이터와 하드 파일 시스템에 있는 파일하고 두 개를 테이블처럼 인식해서 조인해서 분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저희가 HBase라고 하는 데이터를 넣는 거는 하드 영역에 NoSQL DB는 HBase에 넣고 제가 좀 어려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 하드비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데이터베이스하고 좀 틀립니다. 그래서 몇 개의 스택들이 있는데 파일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요. 하드베는 우리가 알고 있는 SQL, SQL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약간 프로그램 성격을 갖고 있는 HBase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분석을 병렬로 빨리, 텍스트를 빨리 분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맵 리듀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뒤에 제가 한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져 있는데 저희가 이제 HBase라고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그린플럼 데이터베이스 외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Thor라고 하는 검색 엔진이 있습니다. 오픈소스고요. 이거를 그린플럼 저희 데이터베이스의 병렬 DB에 같이 올렸습니다. 올려서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을 하고 HBase는 HBase로 하드 병렬에서 돌아가고 이걸 같이 매핑시켰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뭐 여기 데이터 실제 나와 있습니다만 기존의 샘플링 방식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약 60배 정도가 더 예측 가능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만큼 어찌 보면 우리가 실제로 기업에 특히 제조사 같은 경우는 생산 가동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 타겟팅이 아니라 이젠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쪽이 지금의 이제 저희들이 방향성을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이제 쭉 한
한 6개 정도 사례를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제품, 이러한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제품들을 사용하느냐, 이 중에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짧게 한번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린플럼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여기는 이제 가트너에서는 저희 데이터베이스가 이게 MPP 아키텍처입니다. Massively Parallel Processing이라고 하는 병렬 처리 아키텍처 기반에 돌아가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가트너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MPP 레이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드웨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그린플럼 DB가 다 올라가서 병렬처럼, 그러니까 하드웨어 하나하나 보면 데이터베이스는 다 별개입니다. 근데 이걸 스타트 시키면 마치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움직이게 하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성능도 상당히 빠르게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이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제 아키텍처죠. 아키텍처는 이 마스터 영역이 두 개가 있습니다. 마스터 서버, 조그만 서버, 작은 서버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세션 관리만 합니다. 실제 일은 하지 않고요. 1%도 일을 하지 않고 나머지 99% 일은 여기서 합니다. 실제 데이터를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분산해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서버 내에 데이터베이스가 다 설치가 되고, 여기서 DB를 스타트 시키면 이 전체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요거를 조금 더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전체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데이터가 내려갔을 때 쿼리를 수행시키면 병렬 작업을 쭉 하고요. 요 밑에서 전부 다 가공 작업을 합니다. 조인이나 소팅이나 어그리게이션이라든지 모든 작업을 다 합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전통적인 시스템 대비 좋은 거는 이 시스템을 2배 늘리면 2배 성능이 납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시대니까 이걸 늘리면 늘릴수록 성능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전처럼 아무리 CPU를 많이 넣어도 속도가 20%에서 채 안 느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요거 하나를 보면 사실 스토리지처럼 보이죠? 스토리지인데 스토리지 증설시키면 서버하고 스토리지가 같이 붙어 있긴 합니다만 똑같이 성능이 나는 게 저희들의 큰 장점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믹스드 워크로도 복합부하죠. 한쪽에서는 적재도 하고, 한쪽에는 쇼콜이 사다니 보고자료 돌아야 되고, 한쪽엔 파워리도 돌아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삼성생명 저희 고객이신데요. 실제로 아침에 가장 피크타임 때 동시 사용자 전체 한 1000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야간 배치 끝나고 주간 배치 돌아가고, 연계 시스템이 저희가 데이터 허브입니다. 그래서 20개의 시스템들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는 배치 작업들 돌아가고, 그 다음에 쿼리 마이닝도 돌아갑니다. 저희들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리포팅이 시간당 5만 개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얘기죠. 복잡한 상태에서 불구하고. 네. 이걸 한눈으로 말씀드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복잡한 큰 쿼리를 돌리더라도 병렬 아키텍처의 압축에 필요한 부분만 파티션해서 읽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데이터를 저장할 때 다 분산해 놓고 파티션까지 하는데, 그 상태에서 데이터를 컬럼 단위로 저장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저희가 테이블 단위로. 한 테이블 갖고도.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실제로 IO가 필요한 컬럼만 읽기 때문에 100개의 컬럼이 들어있는 테이블에서 쿼리를 수행시키더라도 100개 컬럼 다 읽지 않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20개 컬럼 정도 읽을 텐데, 그러면 20개에 대한 컬럼에 대한 IO만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큰 걸 돌리더라도 요만큼만 일어나겠나. 그래서 저희가 플래시 쓰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들하고 경쟁을 해도 결코 속도적인 측면에서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빅데이터로 점점 늘어났을 때 플래시를 쓰는 시스템들은 그 영역을 넘어가니까 속도가 급격히 저하되지만, 저희들은 계속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를 계속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확장은 쭉 선형적인 확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로 데이터 기준으로 1000TB 이상 고객을 저희 7개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적재한 것도 그렇고 스캔 레이트도 그렇고 확장하면 거기에 맞는 선형적인 성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운영 쪽도 잘 돼 있고요. 안정성도 상당히 잘 되고, 이미 삼성전자에서는 저희 시스템을 데이터 웨어하우스 표준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은 믿으셔도 됩니다. 네. 백업도 잘 구성되어 있어서 고속 백업을 하는데, 다만 차이점은 모든 데이터를 병렬로 백업을 내리기 때문에 백업 윈도우 시간도 상당히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얼마나 밸류가 있을까라고 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데이터량이 뭐 1테라 했을 때 문제가 안 됩니다만 30테라, 40테라씩 늘어날 때는 백업 시간이 기존에 이제 뭐 타사도 좋은 제품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BMT를 해보니까 저희 한 2배 정도 빠르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기존의 백업 윈도우가 2시간 하고 뭐 어딘 4시간이다. 사실 뭐 그 정도 괜찮지만 데이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가 4시간이 되면 어딘 8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업 윈도우를 맞추냐 못 맞추냐 정도까지 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 백업하는 경우는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근데 최근에 점점점 미션 크리티컬 업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뭐 ERP 데이터들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 시스템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EMC 스토리지하고 연결을 해서 그냥 이미 쓰고 계시는 EMC 스토리지의 복제 솔루션을 이용해서 원거리 DR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둡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먼저 하둡을 하긴 목적이 뭐냐가 제가 쭉 케이스 스터디를 좀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개념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뭐 이게 생산 데이터가 됐던 아니면 통신사 데이터가 됐던 일반 레가시 데이터에 뭐 SNS 데이터, ERP, CRM, 뭐 유통 같은 포스, 기존의 문서 관리하는 데이터들 다 모아서 일부의 데이터들은 레가시 데이터들은 그린플럼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아무래도 분석을 하는 정도로 쓰는 거고요.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 포맷을 갖고 있는 것은 하둡 레이어에 들어가서 분석을 하는데 한 가지 저희가 아까 제가 세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세스가 쉽게 말씀드리면 그린플럼 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고급 분석을 하기 위해서 세스로부터 데이터를 세스 서버로 옮기고 세스 파일 시스템에서 세스 프로그램을 해서 이마이닝 툴을 돌리지 않고 그냥 세스 이마이너가 그린플럼 위에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패키지화 되어 있고요. 지금은 이렇게 한다면 아까 말씀한 그 어떠한 데이터 포맷도 필요한 목적에 맞춰서 맞춤형의 검색을 하든지 실제로 고객분들이 편하시는 형태 아까 말했던 평판이라든지 다양한 그래프 형태로 다 만들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걸 좀 테크니컬하게 측면을 보면 보시면 이러한 스택들이 상호 만들어져 있어서 연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만약에 기사가 있다. 이러한 기사를 만약에 데이터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런 걸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빅데이터, 과학자, 이런 게 구글 이런 게 몇 건씩 들어있는지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DB에 넣고 하면 다 라이크 문장 써서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 몇만 건이야 문제 아니라 수억 건씩, 수십억 건씩 되면 그거 어느 세월에 다 분석하고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둡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쓰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이걸 텍스트입니다. 그냥 텍스트를 맵 펑션하고 리듀스 펑션을 이용을 해서 다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데이터를 다 잘라서 필요한 만큼을 매핑을 시켜버리고 리듀스 한다는 형태로는데 실제로는 이걸 만든 사람들은 저희가 아니고요. 구글입니다. 구글에서 여러분들 구글 검색하면 엄청 빠르죠. 여러분들이 지메일에 이렇게 등록하시면 여러분들이 동의만 하시면 이번 달에 어느 분한테 가장 메일을 많이 쓰셨고 무슨 얘기를 많이 하셨고 요즘 보니까 이러한 걸 관심이 있어요. 자동차 관심이 많으시네요. 그러면 그것이 GPS까지 내가 어느 위치까지 지정해주면 그 근처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광고가 쫙 뜹니다. 네. 그 정도까지 하는 분석을 이거 갖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오픈소스화 시킨 게 저희 이제 하둡 제품이고요. 그거를 EMC 그린플럼에서 좀 더 모디파이해서 이제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이제 보시는 바와 이런 데이터들을 아까 심지어 이러는 것도 하는 거죠. EMC 그린플럼, EMC 그린 띄고 플럼 된 것들도 다 자연어 처리, 연관 분석 처리 다 작업을 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보는 DW처럼 그래프도 보이고 아까 말씀드린 통신사처럼 소셜 그래프 형태를 만들어서 누구랑 관심 있고 어떤 일을 우리가 프로모션하면 좋을지를 인사이트를 얻는 데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 두 가지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파치 하둡인데요. 일반 아파치 하둡하고 틀린 것은 중요한 건 뭡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오픈소스를 쓰시는 건 좋은 점이 분명히 많습니다만 한 가지 제일 어려운 점은 뭐냐면 버그 패치, 업그레이드를 상당히 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EMC가 책임지고 하는 거고요. 기술 서비스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아파치 하둡을 아마 각 기업들 삼성이나 NHN이나 다음 커뮤니케이션이나 뭐 SKCNCT, 뭐 클라우드팀이나 다 가서 보면 네임노드에 대한 페일러블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거기는
아무리 뛰어나신 박사님들이 하셔도 다 각자의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는 이거를 아주 안정화된 방법으로 이미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발 인력의 비용이라든지 유지 보수 비용도 필요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좀 더 속도를 빠르게 그리고 심지어는 데이터를 보완하기 위해서 스냅샷 기법들 이런 것들 다 넣어놨습니다. 그게 저희 제품 상용 제품 중에서 어드밴스된 MR이라고 하는 제품, 저희 경쟁은 크라우드라 제품들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를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이렇게 판매하는 거고, 아까 아이실론에서 한 것처럼 하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세버립니다. 왜냐면 데이터 장애 생기는 걸 방지하기 3번씩 가져가는데, 그 얘기는 스토리지를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토리지를 좀 더 적게 쓰게 하고자 컴퓨팅은 그린플럼 어플라이언스에서 하고 데이터 저장은 아이실론이라고 하는 제품을 해서 한 벌만 가져가도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던 것 같이 그린플럼의 가장 적은 스펙에 이 그린 하드 명령들을 이렇게 가져가고요. 예, 이건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 제품은 저희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기존에 하드를 쓰시는 고객들이 갖고 있는 불만사항들을 해소시키고자 상당히 많은 것들을 투자한 제품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마킹 문제라든지 미러링 문제, 스냅샷 이런 거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네임노드도 자체에 다 넣어버렸고요. 그리고 심지어 스냅샷, 특정 시점에 하드 제품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스냅샷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사례 같은데도 이미 저희가 뭐 경쟁사 제품들을 좋다고 많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저희가 좀 더 빠른 한 발 정도는 더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미 기존의 크라우데라 제품을 쓰고 있는 아파트 제품들을 저희 제품으로 대체하거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나 오늘 제가 NDA가 아직 안 풀려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JP 모건이라든지 인도에 가면 릴라이언스라고 하는 통신사라든지 이런 데는 다 저희 제품으로 쓰고 계십니다. 데이터는 이거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생각하고 한 제가 2, 3분만 쓰겠습니다. 이 코러스라고 하는 제품을 제가 좀 더 데모를 보여드리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설명드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치 페이스북처럼 생겼습니다. 이걸 갖고 그린플럼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라든지 내부에서요, 뭐 또 하드 프로젝트라든지 누군가가 저의 지인인, 그러니까 제가 마케팅 담당자입니다. 제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라고 메일을 쓰면, 문자를 쓰면 DB 담당자, 인프라 담당자, ETL 담당자 이런 분들한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DBA가 바로 여기에 맞춰서 이 안에 툴이 들어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테이블 만들어 놓으면 ETL 담당자가 여기 ETL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쭉 클릭하면 넘기면 데이터가 넘어갑니다. 그럼 요걸 갖고 실제로 BI 담당자들이 여기서 난 이런 쿼리를 짜서 한번 시작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쁜 화면도 나오고요. 여기는 R입니다. 통계 패키지까지 돼서 좀 더 나은 고급 분석까지 다 제공할 수 있도록 이 데이터를 과거의 히스토리에 쭉 남겨놓고요. 필요하면 제가 검색하면 과거에 누가 그런 거 분석했다던데 하면 그 데이터 갖고 와서 그 산출물 같이 보고 또 그 산출물에 대해서 좀 더 모디파이해서 새로 돌리고 이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의 6개월짜리 프로젝트를 1, 2개월을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만든 제품입니다. 어널리틱스 랩은 실제로는 아까 데이터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통신사하고 뭐 제조사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과거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한다면 마이닝 전문가들이 또는 BI 전문가들이 비즈니스 니즈를 발굴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렇게 해보니까 생각보다 석 ROI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를 잘 이해해보자 그래서 사회학자, 심리학자, 통계학자, 뭐 데이터 전문가, 산업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통신사 사례나 제조사 사례를 같이 들어가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분석을 좀 해보자.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 컨설팅 서비스까지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저희 프로그램도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산출물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요걸 하나의 이렇게 플랫폼 형태로 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세스는 인 데이터베이스, 인 메모리라고 해서 아까 제가 세스가 실제로 그린플럼 위에 올리는 건데요. 저희 이 그린플럼 어플라이언스 위에 세스 모듈이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세스 프로그램에 앞에 HP라는 단어만 붙이면 그냥 세스의 그 모듈을 통해서 전체 부분 데이터를 주로 빼가지 않고 그린플럼 위에서 세스 모듈이 그대로 런닝이 돼서 아주 빠른 속도로 실제로 세스에서 패스 포럼 같은 데서 설명하는 걸 보면
그린플럼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기존에 3회 걸리던 게 뭐 1분 20초 만에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만큼 상당히 빠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해서 예전에는 통계 분석할 때 데이터 갖고 오는데 일주일, 마이닝 분석하는데 3, 4일, 다시 넘기는데 이틀, 그리고 또 새로운 분석하려면 또 뭐 한 달 지나면 또 새로운 과거 데이터 갖고 다시 또 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바로 라이트타임에 하루 내에 이러한 분석들을 하면서 더 로우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그런 비즈니스 밸류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